친 이제 사측이 됐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편집은 지금 요 말씀하신 부분만 따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바 스프링만 집중적으로 공부해도 사실 시간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아, 그렇죠. 많이 힘들죠. 실제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눅스도 알아야 되고 이제 DB도 알아야 되고 네트워크도 좀 알아야 되고 자바 스프링은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더라도 그리고 여차하면 필요하면 스크립트도 자신이 짜서 자동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요즘은 잘 안 그러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엔진엑스의 어세스 로그에서 6시간 동안 몇 번이나 호출이 되었는지 조사해줘 이런 식의 요청도 많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쉘 스크립트도 좀 알아야 되고 또 자바 스프링에만 집중해야 될지 이제 자바 스프링에 대한 집중도를 조금 낮추고 뭐 쿼리 그리고 이제 리눅스 뭐 등등 되게 많잖아요. 예, 이런 백엔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을 다 같이 공부하면서 가야 될지 호돌맨님 생각 어떠세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서버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서버 애플리케이션 어떤 그런 언어적인 프레임워크적인 그런 것만 공부를 했느냐 아니면은 그 이외에 DB나 어떤 인프라적인 리눅스적인 그런 스킬까지 공부를 다 했느냐 이것만 갖췄냐 아니면 둘 다 갖췄냐에 대한 것보다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것만 갖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버 애플리케이션만 잘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결국엔 이것도 나중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야지 될 상황이 뭐 없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주로 있는데 뭐만 할 줄 아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는 잘 하되 이것도 해야 된다는 거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니어가 알고 나중에 이거를 위해서 항상 학습할 준비가 돼 있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스프링이나 애플리케이션 이쪽이 좀 이쪽을 좀 잘 공부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더 낫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 당장 못 해도 돼요. 근데 이것도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계속 이제 큰 대형 회사에서 딱 이제 애플리케이션만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되긴 하잖아요. 예, 그렇죠.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그런 뭐 인프라 전문가분들, DBA 분들이 다 회사에 계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슬로우 콜이 뜨면은 그분들이 다 해결해 줄 거고 OS에 문제 있으면은 인프라 분들이 다 해주시고 네트워크 문제도 다 해결해 줄 거고 근데 그 회사 규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제너럴리스트가 이제 돼야 되고 이제 커지면 그러니까, 커질수록 이게 어떤 서버 애플리케이션과 어떤 그 외적인 인프라적인 그런 요소만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서버 애플리케이션도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해 갈수록 그 안에서 계속 배워야 할 게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버 애플리케이션과 그 이외에 내가 이외에 개발자로서 배워 나가야 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되게 어떤 서버 애플리케이션 구현하는 데 있어서 되게 기본적인 거라고 했을 때,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어떤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애플리케이션에서 뭔가 더 배워야 할 양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뭐 요즘 얘기하는 뭐 블락킹과 논블락킹 뭐 그런 얘기도 요즘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뭔가 이걸 내가 배워야 된다. 앞으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개발자는 끊임없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걸 알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개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에 대한 어떤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항상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제 인프라적인 그런 것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애플리케이션도 지금 사실 깊게 팔려면 너무 많은 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MSA 같은 어떤 아키텍처 같은 개념뿐만 아니라 되게 말씀하셨던 어떤 리액티브도 그렇고 사실 요즘 거의 없지만 그래도 아직도 테스트 코드 안 짜는 회사들과 팀이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와 팀에 계신다고 하면 테스트 코드 작성하는 것부터 깃과 같은 버전 관리도 그에 뭐 또 속해 있는 거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서 한 우물만 파기에도 시간이 굉장히 어떻게 한정적이어서 이거는 이거대로 나만의 무기로 가고 이거 어떤 난 전문가가 이쪽 영역이라고 하면은 애플리케이션 전문 영역이라고 하면 그건 그거대로 하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른 영역도 내가 손을 대야 된다를 인지하고 있고 자세가 돼 있는 분이 좀 개발자로서 좋은 자세를 갖고 있는 주니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도 뭐 호돌맨님 의견에 100% 동의를 하고 사실 이제 저도 전 직장에 있을 때는 인프라 만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생짜 IDC 만질 일이 있을 걸 상상도 못했는데 어쨌든 생겼고
예. 그걸 또 이제 이걸 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옆에 계신 개발자분은 본인이 다 IDC DB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관리 다 직접 하고 수십 대 다 관리하는 거 보고 해야 되겠다 라는 저는 생각에 이제 깜짝 놀랐죠. 왜 아무도 안 하지? 였어요 저는. 그렇죠. 호돌맨님 회사 전 직장에서는 다 하는 게 맞는 거였는데 현 직장에서는 뭔가 제가 생각했던 어떤 좋은 서버 개발자의 모습이 좀 많이 변경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고 있는 성장 방향도 좀 많이 바뀌었고 자바 코드와 스프링 코드를 많이 바꾼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제 병목 지점이 딱 애플리케이션 한에서만 발생하지는 않으니까 예, 맞습니다. 좀 전방위적으로 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은 좀 했었고 성장이라고 하면 나는 내가 바라는 성장의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젊은 꼰대 마인드인데 예. 저는 사실 이제 회사에 필요한 기술을 공부해야 된다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예. 내가 공부하고 싶은 기술은 여기야. 근데 영역도 여기고 근데 회사에서 지금 나한테 요구하고 있는 능력치나 방향이 이쪽이라고 하면 저는 이쪽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예. 맞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그래서 그런 게 저도 뭐 항상 좀 뭔가 갈등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좀 회사가 어떤 추구하는 그런 방향대로 좀 공부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할 것인가. 나는 백엔드 서버 개발자지만 뭔가 머신러닝을 좀 더 공부하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죠. 어떤 생각이 있어요? 회사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기술이 이거고 그리고 회사에서 지금 계속 장애 나는 포인트가 이거라고 하면 이거를 그럼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거든요. 그 JPL 코드 짰다 하면은 맨날 슬로우 쿼리가 발생하는 이제 작성하시는 분이 이제 있다고 하면은 JPL 로직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고 뭐 그분이 배포 한번 할 때마다 없던 슬로우 쿼리가 갑자기 막 두세 개씩 추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갑자기 자기는 퇴근하고 뭐 DDD나 코틀린 공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면 사실은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는 지금 그거 할 때 아닌 것 같은데 터지겠네요. 최소한의 이제 실행 계획 보는 법이라도 좀 먼저 배우시지 아니면은 인덱스 쪽부터 시작해서 좀 DB 쪽 쿼리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떤 무조건적인 자기개발 나는 남는 시간에 되게 공부 많이 하는데 회사에서 왜 난 평가가 좋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저 사람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아침마다 일찍 와서 책 보고 있고 주말에도 스터디하고 그러는데도 막 이렇게 신뢰가 가지 않거나 저 사람은 좋은 시니어가 되긴 힘들겠다 싶은 분들 중에는 본인이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거랑 하고 싶은 거랑의 간격을 못 좁히는 분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코틀린, MSA, 뭐 DDD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알고 있어야 될 기술이고 유행이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자기도 해보고 싶은 건 맞는데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건 맞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없고 이미 어느 정도 충분한 진보를 했는 상황에서 해야지 저는 맞다고 보고 여기에 지금 자기가 계속 실수하고 있거나 잘 못하고 있고 베스트 프랙티스가 아직 아닌 상황에서 딴 길로 샌다 이거는 저는 좀 물음표가 많기 때문에 성장의 방향도 좀 회사에서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좀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근데 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이제 사측이 됐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제가 편집은 지금 요 말씀하신 부분만 따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미치겠네요. 저 사측은 아닌데 좀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회사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개발자라면은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뭔가 성과를 달성하고 회사 자체가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개발자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하는 공부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 근데 결국에는 이 아웃풋이 공부에 대한 아웃풋이 회사의 회사가 발전해 나가는데 결국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맞아요. 물론 저도 좀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걸로 되게 많이 주의하는 편이고 자바 스프링 되게 싫어. 막 자바 스프링 되게 부닥다리고 모던하지 못하고 그건 뭐 저 동의는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걸 밥 먹고 살고 있으면 저는 그거 공부 열심히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RDBMS로 밥 먹고 살고 있으면 그거 이제 좀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어떤 힙한 기술들을 공부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저 기술 쓰고 있는데 저거에 대해서 공부 안 하고 왜 자꾸 딴 거 공부하지? 라는 생각이 참 먼저 들고 그러면 공부를 아무리 해도 뭐 호돌맨님 말씀처럼 아웃풋 방향이 같이 일하기 힘든 동료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어느 정도 저도 거의 99.9% 동의를 합니다. 0.1% 뭔가요? 0.1%는 아직 제가 생각이 다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회사가 발전이 되는 어떤 방향대로 그리고 내가 어떤 공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그런 주제 기술이 사실 같으면은 베스트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회사가 가려는 방향에 대한 어떤 스킬을 공부를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고, 근데 이것도 조금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 드는 생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1년 전만 해도 저는 향루님 의견에 100% 동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약간 요거에 대해서 이게 한 9라면은 한 10 정도는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쵸, 사실 그쵸. 이것만 해도 진짜 빡세긴 빡세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요거에 대해서 좀 드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항상 좀 고민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고. 맞아요. 근데 막 그런 식으로 어떤 회사의 스킬셋에 대해서 이제 미숙한 상태로 뭔가 장애를 내고 지속적으로 뭔가 어떤 해를 끼치는 상황인데 이거를 계속 배운다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좀 뭔가 잘못된 어떤 자세인 것 같고. 맨날 이것만 또 어떻게? 맨날 스프링이야. 뭐 이러면 사실 이제 공부의 흥미 자체가 떨어져가지고 어떤 다른 길로 가는 거에 대해서 뭐 이제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어쨌든 이제 이 열정이 계속 이제 지겨운데 이거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도 뭐 이거밖에 안 쓰는데 그럼 계속 이것만 공부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뭐 그건 또 아닐 거고, 그리고 다른 쪽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리플래시 되는 기분이 또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갑자기 노드 제이스로 스크립트 짜다가 다시 또 스프링 하면은 스프링이 또 재밌기도 하고, 예,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가끔씩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맞아요. 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네, 맞아요.